네, 안녕하세요. 요양보 개론 두 번째 시작. 이 파트 요양보 관련 제도 및 서비스 두 번째 시간 오늘 강의를 할 텐데요. 저번 시간에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좀 드렸어요. 간략하게. 오늘은 교재를 보면서 좀 세부적으로 선생님들이 이해를 좀 시켜 드릴 텐데, 교재가 있으신 분은 교재를 보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교재 32페이지 피시면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 1. 제도의 목적 같이 읽겠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네, 이 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혼자서는 6개월 이상 자립을 할 수 없는 분들, 즉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한테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이 이 대상자 되신 어르신들을 돌봐드림으로써 그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또 가족이 돌봐야 되는데 요양보호사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가족의 부담도 덜어주는 게 이 제도의 그 목적과 의의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이쪽에 고령이라고 하면 65세를 얘기를 해요. 메모를 좀 해놓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노인성 질병에는 65세 미만, 이렇게 메모를 해 두시면 대상자 파트, 대상자를 구분하는 파트에서 좀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도의 목적과 의의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2. 사업의 보험자 및 가입자. 1.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전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제도의 운영 자체가 우리나라 의무보험, 강제보험 및 건강보험료 안에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재원이 조달이 되고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누구나면 건강보험을 내잖아요. 이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됩니다. 그러면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하면 가입자는 우리나라 국민이겠죠. 국민이면 누구나가 의무적으로 이 건강보험을 내야 돼요. 예, 우리 부모님, 자식들도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서 누군가는 건강보험을 다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 체류하는 제외국민 또는 외국인, 네, 국내에 체류하는 제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를 하면서 건강보험을 내고 있다고 하면은 이 분들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포분들이나 동포분들이 우리나라 오실 때 부모님이랑 같이 왔어요. 근데 이 부모님이 혼자서는 자립을 할 수 없어서 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하면 이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는 즉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 거주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3.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노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아까 장기요양 목적 읽어보신 거랑 비슷하죠. 네, 이 장기요양 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65세부터 100세, 200세, 무한정이죠? 그리고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65세 미만이라고 하는 거는 1살부터 64세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1살부터 200세, 100세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데 굳이 국민 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거를 65세 이상자 또는 65세 미만자로 나눴죠. 이거는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절차와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고령자 65세 이상자로서 지금 거동이 많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돼서 방문 요양이든 주간보호든 요양원이든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은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자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에 주간보호에 방문요양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그 증빙 서류가 장기요양 등급이에요. 장기요양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이 나오셔야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인지지원 등급도 있어요. 예. 근데 보통 1등급에서 5등급이 나오셔야 장기요양 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대상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야 돼요. 우리 엄마 이 장기요양 등급 좀 주세요. 그래서 주간보호 이용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집으로 오는 요양보호사님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어요. 어딘가 신청을 하냐면 어디다 신청하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누가 이 신청을 할 수 있냐면, 이따 교재를 한번 읽어볼 테지만 가족, 친족,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이런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가족이라고 하면 직접 건강보험공단 가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우편으로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올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등본상의 주소지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입니다. 근데 아들, 딸 집이 서울에 와 있어요. 인천에 와 있어요. 그러면 등본상의 주소지를 옮기고서 신청을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이 올 수 있는데, 이 신청 양식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게 법정 신청 양식이고요. 이 신청 양식은 신청인은 우리 어르신 관련된 사항, 이 대리인은 보통 보호자가 하시니까 가족이 할 수 있고, 친족이 할 수 있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할 수 있고, 시장 구순 구청장을 지정한 자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하면 신청할 수 있는 보호자, 공단에서 신청하게 되면 집으로 나올 때 이 보호자한테 연락을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신청인 보시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적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거주지를 적게 돼 있어요. 그냥 굳이 우리 부모님이 강원도, 충청도 이런 지방에 사신다 하더라도 실제 거주지, 서울에 와 계시면 서울 관할 공단에다가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굳이 등본상의 주소지를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법정 신청 양식이 되고요. 장기요양 인정 신청할 때 직접 공단에 가서 신청해도 이 신청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호자의 신분증, 보호자가 아니라 대리인이라고 하면 대리인의 신분증 같이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공단에서 우리 어르신 계신 실제 거주지로 방문을 하게 돼요. 14일 이내에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주 안에 방문을 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공단에서 이제 전화가 가요. 가서 언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어르신 약속 잡고서 이렇게 어르신을 보게 될 텐데, 이 공단 직원은 집으로 와서 우리 어르신을 눈으로 보고 또 52가지의 질문지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1차 판정을 하는데, 이 52가지의 질문지표에 신체적인 거, 재활적인 거, 처치적인 거, 뭐 인지적인 거, 이렇게 이제 질문 사항들을 보고 가는데, 여기서 좀 팁을 드리자고 하면, 팁이 아니라 좀 가족 요양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가족 요양은 하루에 1시간씩 한 달에 20일을 인정받아요. 20시간만. 근데 하루에 1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1시간 30분, 즉 90분씩 한 달, 30일이 있는 달은 30일, 31일이 있는 달은 31일을 다 인정받습니다. 예, 그럼 누구는 하루에 1시간을 인정받고 누구는 하루에 1시간 반을 인정받냐면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족 요양을 하시면서, 통상 얘기하는 가족 요양을 하시면서 급여 제공을 받을 때는 20시간 한 급여보다 하루에 1시간 반씩 한 달을 하면 40시간이 넘거든요. 40시간 이상 하기 때문에 급여가 더 크겠죠. 누가 하루에 1시간 반씩 한 달을 할 수 있냐면, 지금 공단에서 이렇게 집으로 나왔어요. 52가지 질문지 사항 안에 인지 부분에 문제 행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문제 행동. 문제 행동이 있으셔야 돼요. 문제 행동이 인정받아야 되고요. 이 문제 행동이 뭐 어르신이 공격적인 거, 폭력적인 거, 그 다음에 낯선 사람을 회피하고 의심이 많아요. 물건을 숨기는 행동, 그 다음에 성적 침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인정을 받으면 가족요양 할 땐 하루에 1시간 30분, 90분씩 한 달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거는 성격상의 부분보다는 어르신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보험도 하기 때문에 어르신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치면 어르신이 진단받은 병, 그 다음에 약 처방받은 것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에 관련된 약을 드시고 또 이 문제 행동을 인정받으면 하루에 1시간 반씩 한 달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요양보호사와 대상자의 관계가 배우자일 때, 요양보호사와 대상자의 관계가 배우자일 때, 이 두 분의 나이가 65세 만으로 65세가 될 때부터는 뭐 하루에 1시간 반씩 한 달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라는 얘기고요. 예,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면 가족요양 하실 때는 하루에 1시간 반씩 90분씩 한 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단에서 방문을 왔어요. 어르신을 다 살펴봤어요. 그러면 집에다가 어떠한 서류를 놓고 가요. 그 서류가 의사소견서예요. 이 의사소견서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법정 의사소견서 양식을 주시고요. 그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의사 면허가 있는 병원, 한의원 이런 데 가서 받으시면 돼요. 보통은 요즘에 종합병원은 이 의사소견서를 받을 때 다시 그 소견서를 가족한테 돌려줘요. 직접 제출하라고. 근데 다른 일반 병원들은 다 병원에서 공단으로, 전산으로 이 소견서를 제출을 해줘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절차,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왔을 때 1차 판정, 그 다음에 의사소견서가 2차로 들어간 다음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의사소견서는요,
법으로 비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기준으로 7,510원인가? 예, 그 정도만 내시면 다 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이 의사소견서를 법정 의사소견서, 공단 직원이 놓고 가는 법정 의사소견서가 있는데, 이게 아닌 뭐 병원에 뭐 일반 진단서를 떼우시고 의사소견서를 떼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는 분들이, 그분들은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이 법정 의사소견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 의사소견서를 제출을 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1등급에서 5등급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신청 절차를 제가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65세 이상이에요. 즉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많이 쇠약해지시고 혼자서는 자립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65세 미만은 뭐라 그랬죠?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은 가진 자예요. 즉 선 조건이 붙습니다. 이렇게 공단에 신청을 할 때 65세 미만자는 65세 이상자처럼 바로 이 신청서를 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번 선생님들이 유추해 보세요.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을 꼭 가져야 돼요. 즉 65세 이상은 노인성 질병이 없어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신체적으로 인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불편해서 일상생활에 힘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이 꼭 있어야 돼요. 그냥 바로 아까 신청서 양식에서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선 조건이 있어야 돼요.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신청 절차 중에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럼 유추해 본다고 하면, 먼저 공단에다가 우리 엄마 노인성 질병이 있습니다 라고 증빙 서류를 내야 되는 게 이 의사소견서입니다. 이 의사소견서가 신청서와 같이 들어가야 돼요. 네, 절차가 선 후가 좀 다르겠죠. 근데 공단 직원이 아직 안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의사소견서에 대한 양식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공단에서 놓고 가지 않았으니까, 아직 방문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컴퓨터가 있으면 집에서 노인장교양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이 의사소견서를 출력을 할 수 있고요. 이게 힘들다고 하면은 저희 같은 장교양 기관에도 의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국민 누구나가 이 법정 양식을 출력을 해서 받아올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소견서 비용이 아직은 지원이 되지 않아요. 일단 전액을 3만 얼마를 다 내셔야 돼. 그 다음에 등급이 나오면 그때 80%를 다시 돌려줍니다. 예, 이렇게 선후 작업이 달라요. 제가 이 파트는 지금 뭘 한 거냐면, 신청 절차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즉 다시 교재로 넘어가게 되면, 선생님들은 대상자를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대상자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한번 문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다. 이분이 왜 장기요양급여 대상일까요?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나이 먼저 보셔야 됩니다. 나이 먼저 봤을 때 65세 이상, 70세 남자죠?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 질병 부분에는 질병이 없어도 돼요. 예, 아까 고령이신 분들이 신체 활동이 어려우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이 질병을 볼 필요가 없고요. 제일 중요한 100세, 200세에서여도 혼자서 자립을 할 수 있으면 등급을 받을 수 없어요. 꼭 신체 활동이 어려운, 일상생활이 어려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단어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봤더니 70세 남자, 65세 이상이네. 질병, 어떤 질병이 있나 볼 필요가 없고 신체 활동이 어려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대상이 되죠.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다. 나이를 봤더니 60세예요. 60세라는 건 65세 미만이죠.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을 가져야 돼요. 근데 노인성 질병이 그럼 뭔가? 선생님 지금 교재 1-8 노인성 질병의 종류 표가 있습니다. 이 표가 34페이지, 35페이지 이 표가 우리나라에서 분류한 노인성 질병이에요. 공단의 법적 양식인 의사 소견서 첫 페이지가 이 표예요. 첫 페이지가 의사 소견서 첫 페이지가 65세 미만자라고 하면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질병이 있습니다. 여기 질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아서 체크를 해줘야지만 하나라도 있으셔야지만 등급 대상자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를 봤더니 60세 남자예요. 즉 65세 미만이죠. 그럼 질병을 가야 돼. 질병을 봤더니 결핵이에요. 결핵은 노인성 질병인가요? 이 표에 어디에 봐도 결핵은 없습니다. 네, 고혈압이 있다, 당뇨가 있다, 눈이 안 보인다, 귀가 안 들린다, 결핵이 있다, 폐가 좋지 않다, 이런 거 다 노인성 질병이 아니에요. 이 노인성 질병의 종류표를 보시면 거의 뇌질환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장애 등급이라는 것도 있고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것도 있어요. 선생님들은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증을 따서 장기 요양 등급 받은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이제 전문 인력이 되실 텐데, 장애 등급은 또 별개예요. 그건 국민연금에서 하게 되는 사업인데,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인데, 귀가 안 들려서 장애 등급이 있다, 눈이 안 보여서 장애 등급이 있다, 이거 말 그대로 몸에 장애가 있은 장애 등급이랑 장기 요양 등급은 다릅니다. 이 문제를 봤더니 결핵, 노인성 질병이 아니죠? 그래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40세 남자, 나이를 봤더니 40세예요. 65세 미만이죠? 그러면 질병이 뭐 있나 봐야 돼요. 질병이 혈관성 치매가 있죠. 혈관성 치매는 여기 있죠. 해당이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신체 활동이 어려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통 이제 병원에 입원 중이면은 이 등급에서 제외가 되고요. 종합병원에 가시면은 무조건 그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종합병원에도 무한정 입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합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요양병원이든 재활병원이든 이런 노인병원이든 이런 데 가시면 그곳에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질병 발병일 6개월 이후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노인성 질병에 대한 이 표에 있는 노인성 질병도 한번 보셔야 돼요. 거의 뇌질환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4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노인 장기요양 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방문 조사가 이루어져서 아까 52가지 질문지표, 즉 요양 인정 항목 특기사항 이 인정 조사표를 가지고 와서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를 해서 1차 판정, 그 다음에 의사소견서 제출해서 의사소견서 제출해서 그 다음에 최종 판정이 나옵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이 나와서 1등급에서 5등급 혹은 인지지원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급 1등급에서 5등급 받지 못하셨으면 등급 외 A, B, C 등급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또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이제는 할 거예요. 이제 인정 절차에 대한 부분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항상 교재 보실 때 큰 제목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소 제목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인정 절차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장기 요양 인정 신청 절차. 그쵸? 교재에 그 서비스 절차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 절차가 아니라 인정 절차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아셔야 되고요. 한번 교재 가번 인정 신청 읽어보겠습니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공단의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네, 금방 설명드렸죠. 65세 이상은 의사 소견서를 먼저 들어갈 필요가 없이 공단에서 왔다 간 후에 공단 중에 놓고 간 걸 가져가서 받으면 되고 65세 미만자는 먼저 선조건으로 의사소견서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본인,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네, 이 등급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아까 신청서 양식을 봤죠? 신청서 이 양식에는 누가 할 수 있죠?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가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신청을 했으면 공단에서 방문조사가 나와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실제 거주지가 되겠죠.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장기 요양 인정 조사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다. 아까 52가지 인정 조사 항목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조사를 한 후에는 의사소견서 제출까지 했으면 등급 판정이 되겠죠? 다 등급 판정. 1. 공단은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요양 등급 1조 판정을 한다. 2. 공단은 조사 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3.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정하는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할 수 있다. 판정한다.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다만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좀 문제를 내볼게요. 장기 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하는 기구는 등급판정위원회죠.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하는 판정기구는 등급판정위원회입니다. 아까 의사소견서를 제출한다고 했는데요. 일단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52가지 인정조사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은 의사소견서를 제출을 한다고 그랬죠. 이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공단은 이 의사소견서 조사 결과서 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이 공단은
의사소견서를 등급 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신청부터 결과까지는 이렇게 신청부터 결과까지는 30일 이내에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30일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의사소견서가 안 들어갔던가 뭐가 누락이 된 거겠죠? 예. 그러면 아까 공단 직원이 방문했을 때 52가지에 대한 조사, 등급 판정, 52가지 조사, 인정조사표를 가져온다 그랬죠? 이 표를 보게 되면은 신체 기능이 12개, 항목이, 인지 기능이 7개, 행동 변화가 14개, 간호처치가 9개, 재활이 10개,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했고요. 선생님들이 이 대상자를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대상자들을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65세 이상이어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받으려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등급은 누구한테 주냐? 6개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야 등급을 주는데, 65세 이상은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고령이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등급이 나오지만, 65세 미만은 의사소견서, 즉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된다고. 고혈압, 당뇨, 눈이 안 보인다, 결핵이 있다, 폐가 안 좋다, 이런 건 노인성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65세 미만은 꼭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된다. 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고요. 우리 선생님들 문제를 푸실 때 항상 나이를 먼저 보셔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나이를 먼저 보세요. 그래서 70세다 라고 하면 65세 이상이니까 질병을 안 봐도 되고, 제일 중요한 신체 활동이 어려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단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65세 미만이다 그러면 노인성 질병이 꼭 있어야 돼요. 네,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결핵 자체가 노인성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노인성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나이를 먼저 보셔야 된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대상자가 선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장기요양 기관이 이용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잘 교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